사흘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 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어제 하루 사망자는 22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열흘 안에 정점을 맞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이야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여전히 많은 숫자긴 하지만 30만 명대보다는 떨어졌다. 즉 증가폭이 좀 둔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뭐 지금 발표하고 있는 확진자 수는 절대적인 숫자는 별로 의미는 없고요. 네. 지금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정점에 접어들어 온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정점 그러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갔다가 딱 찍고 내려오는 이런 걸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은 이게 고원과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으로 한동안 이제 지속이 될 건데 이게 최소한 2주 이상은 이제 지속이 될 그런 고원의 이제 고지대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초입 단계에 들어간 그런 정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절대적인 숫자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20만 명대에서 30만 명대의 숫자가 일정 정도는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발표되고 있는 확진자 수는 전체 하루에 나타나는 실제 확진자 수의 제가 보기엔 20-3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왜 그런 걸 이제 알 수 있냐면 지금 검사 확진율이 어제 보면 60%가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PCR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60% 이상이 다 확진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은 이제 PCR 검사의 양성률은 그 유행의 범위를 나타내는데 지금 60% 이렇게 높아지는 거는 그런 단순히 범위가 넓다가 아니라 검사를 꼭 해야 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근무 등을 위해서 꼭 진단이 필요한 사람 이외에는 전부 다 지금 진단을 받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도 진단을 안 받고 밀접 접촉자라도 진단 안 하고 증상 없는데 괜찮고 심지어는 동거 가족 중에서 3일 뒤에 이렇게 PCR 검사하시라고 하는데 안 받는 분들이 지금 제 주변엔 태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사를 받아야 될 확진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만 검사를 진행했을 때 이렇게 확진율이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얼월드에서는 하루에 제가 보기엔 100만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이 지금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을 보통 언제로 봤냐면 확진자가 국내 이제 전체 인구의 1,500만 명 정도가 됐을 때 정점 초입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이 딱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숫자가.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루에 100만 명씩 따진다 그러면 보름만 지나도 또 1,500만 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보통은 1,500만 명쯤에 이제 정점으로 올라가서 고원을 찍고 이 고원으로 내려가는 시기가 한 2,500만 명, 전 국민의 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주 이내에 전 국민 2,500만 명 정도가 걸리고 그 이로부터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이제 계속 확진자는 고온 상태에서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의료 시스템 부하와 이제 사회 필수 기능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딴 질문 드리기 전에 잠깐 얘기를 더 해봐야 될 것이 주변에서도 실제로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의미는 이 증상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좀? 이게 오미크론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18세 이상의 경우는요, 예방접종 완료자가 96%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0세 미만에 있는 사회활동을 하고 자영업을 하시고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미크론 걸려봤더니 그냥 목 좀 아프고 며칠 앓다가 다 끝나거든요. 감기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크게 위협적이지 않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도리어 검사했을 때 격리당하고 여러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사실 지역사회 전파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각에선 또 뭐냐면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에 걸렸을 때 증상이 상당히 심한데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세요, 이 젊은 분들은. 근데 이런 상당히 심한데 이런 분들은 사실 의료 시스템 부하를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편에 병원에서는 지금 병실이 없고 의료진이 없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이런 일반 국민들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또 진단에 응하지 않으면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위험군이 감염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중증 환자 수의 증가세 그리고 사망자의 증가세가 같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문제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상 가동률이 지금 괜찮으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일선에 있는 병원들 실제 리얼월드 현장을 가서 보면 네. 위중증, 준중증, 일반 중등증 병실 할 것 없이 거의 다 만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뭐 위중증 환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 못하고요. 네. 실제 안정적이라 그러면 왜 지금 코로나19 환자들을 일반 병실에 가서 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제 일반 병실에서 코로나19 환자 봐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유가 있으면은 사실 안전하게 격리병상에서 보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지금 일반 병실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코로나19가 악화된 중환자들의 숫자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 증상은 심하지가 않은데 뇌경색, 심근경색, 무슨 투석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어차피 입원을 하게 되면 정말 중증한 중환자 병실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다른 중환자가 같이 있을 때 이 중환자가 감염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하. 이게 병실 운영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중증 환자 병상이 많이 확보가 됐지만 이 중에는 실제 코로나19 중환자도 있지만 코로나19는 가볍지만 다른 중환자분들이 같이 걸려 있는 분들이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병실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여유가 있는 상황은 확실히 아니다. 아닙니다. 현실의 모습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이 방역 당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점이 한 1, 2주 뒤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1, 2주 지난 다음부터는 거리 두기를 좀 완화해도 된다. 이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미 지금 PCR 양성률이 보통 이제 해외를 봐도 20, 30%가 넘어가게 되면 그건 지역사회에 그냥 뿌리 없이 쫙 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아무리 강화를 해도 이 그 유행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데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가 이렇게 워낙에 광범위하게 펴진 유행의 상황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다 두 가지만 타겟팅을 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 시스템의 부하를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또 하나는 뭐 소방이나 군이나 이런 사회 필수 인력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정도의 방향 정도까지만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관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정도 수준에서의 이제 결정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만 가지고 지금의 유행은 컨트롤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아까 전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의료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타겟팅을 하더라도 의료 시스템의 부하가 되지 않는 부분을 타겟팅을 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의료된 제한된 병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그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확진자가 줄어야지만 이게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줄이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신 접종도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백신 접종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효과가 좀 떨어지는 편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냥 강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괜찮다, 안심해도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개개인이 사실은 뭐 본인이 젊은 사람이라 안전할진 모르지만 본인 때문에 집에 계신 조부모나 이런 분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의료 시스템이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해야 좀 조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사실은 조금 그런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이런 그 3, 4월에 그 좀 심각한 시간들을 좀 이렇게 안전하게 보내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적으로 오미크론이 감기 정도가 아니라 즉 60대 이상의 고령층 또 기저질환자한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알려줘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60대 이상 확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치료제 같은 경우 먹는 치료제도 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도움이 됩니까? 지금 그 먹는 치료제가 팍스로비드가 이제 들어와 있고요. 네. 지금 뭐 국내에 뭐 지금 상당수가 들어와 있고 지금 뭐 한 4만 명밖에 못 썼는데 지금 재고가 한 12만 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조금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팍스로비드를 썼을 때의 고위험군이 경증에 썼을 때 그 입원 확률을 갖다 거의 뭐 8, 90% 가까이 이제 막아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빨리빨리 진단해서 이제 약물 투여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관련된 체계들을 지금 또 이제 정부에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먹는 치료제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도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팍스로비드가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왜 연령층이나 좀 한정된 사람들한테만 주느냐라는 의문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 부작용이나 이런 게 커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박스로비드는 지금 뭐 부작용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써본 해외 사례도 그렇고 국내 사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처방할 때 있어서 그 약물 상호작용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걸 일선에 계신 그 의료진들이 그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할 때에 좀 제약들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쉽게 처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박스로비드 승인이 18세 이상 40kg 이상 성의 성인이면 다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제한을 둘 게 아니라 의료진 판단하에서 처방이 가능한 사람들 고위험군에는 적극적으로 처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지금 약을 갖다가 이제 그 해당 그걸 취급하는 약국에서만 이제 타갈 수 있게 이제 되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원활하게 바로바로 약을 받을 수 있는 좀 시스템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야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전반적인 고위험군들에 있어서 위중증 병상이 차는 부분을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또 하나 이제 검사 체계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PCR 검사 없이도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양성으로 인정해주겠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 뭐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있는데 왜냐하면 PCR 검사는 어떤 전문가라도 이걸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면 양성, 음성이면 음성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그 의료진에 의해서 검체가 채취를 했을 때에 그 PCR 검사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양성률이 뭐 90% 정도까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네. 높은 건 맞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결국은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까지는 치료 그 확진자가 아닌데 확진이라고 진단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이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예전에 그 신종플루가 걸려 대규모 유행을 했을 때에 네. 뭐 진단 검사 열심히 하지 않고 병원에서 그냥 신속항원 그냥 키트 가지고 양성이면 타미플루 처방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체계로 가겠다라는 건 맞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금 PCR 검사 역량이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85만 명까지 하루에 PCR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는데 이게 최대 역량인데 이게 전제 조건이 5배수 풀링을 보통 70% 정도 하는데 5배수 풀링을 80%까지 했을 때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성률이 너무 높아갖고 풀링을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1대1로 검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에 할 수 있는 검사 역량이 60만 것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속 항원 양성인 분들을 갖다가 PCR 검사를 다시 하게 했을 때 역량이 부족해갖고 검사 결과 나가는데 막 길게는 이틀까지 걸릴 수 있어서 초기 대응을 할 수가 없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키트 자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료진이 아무리 열심히 검체 채취를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도 키트에 문제가 있으면 키트의 정확도나 정확도가 떨어지면 안 되죠. 키트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승인 과정에서부터 이제 몇몇 키트들은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 바가 있고요.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키트들의 양성률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에서 한두 명 검사할 땐 모르지만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씩 지금 신속 항원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키트마다의 옥석이 좀 가려지고 있거든요. 네. 어떤 키트는 좀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고 위양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옥석을 이게 장기적으로 사용을 할 거면은 정말로 검증되고 확인된 그런 키트들을 좀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키트의 옥석을 가려서 정말로 어느 정도의 그 정확도가 확인된 그런 키트들을 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식약처 검증이나 이런 게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키트의 문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목 안을 채취하는 원래는 이제 비인두 검사라서 코 속을 해야 되지만 목 안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또 한간에서는 이제 타액으로도 되는 키트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정확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가장 정확한 거는 비인두 도말이라고 해서 의료진에 의해서 코 깊숙한 곳에 넣어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거에 준해서 정확도를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인두 도말입니다. 네, 목. 예,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코로도 들어오지만 입으로도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들이 그냥 구인두 도말이면 그냥 이제 입안에. 볼 안에다 이렇게 채취하면 되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적어도 구인두 도말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안에 편도 있는 부분들을 건드리거나 목젖은 지나가야 되는군요. 예, 편도를 건드리거나 네. 그 안에 협에 된 뒤쪽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저 끝에 보이는 목젖 뒤에 있는 벽을 건드려서 거기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의료진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PCR 검사했을 때도 구인두, 비인두 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갖다가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고요. 그건 의료진 판단하에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질 거고 타액
타액은 조금 다릅니다. 타액은 쉽게 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는 있는데 타액 PCR 검사 같은 경우는 그런 비인두 검사 PCR보다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 항원 검사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하. 장기적으로는 이 타액 PCR 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인두 검사에 대해서 약간은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학부모들도 걱정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검사가 좀 편해지면 애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의 이제 이 감염률도 굉장히 높다고 보이는데 이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뭐 사실 안타까운 게 지금 뭐 12세 미만 아예 접종을 하지를 못했고 네. 18세 미만도 지금 성인에 비해서는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유행할 때 전체 확진자의 60% 이상이 소아청소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보기엔 이번 3, 4월까지 유행을 거치면서 12세 미만의 전체 12세 미만 인구의 전체 반 이상은 아마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하기 전에 걸려갖고 자연항체를 생길 확률이 더 높은 그런 높아지는 상황. 거죠. 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지금 12세 미만 이제 백신 접종이 도입이 됐지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전체 백신 접종 얘기를 지금 쉽게 꺼낼 수가 없거든요. 다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에 대해서 그리고 소아 백신의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많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고위험군들 뭐 천식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여러 위험 요인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미크론. 전 국민의 지금 아이들 중에 반이 걸리는데 그중에 위중증의 상당수가 사실 입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아마 고위험군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신속항원 검사는 스크리닝 목적으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정확한 그래 조금이라도 편안한 뭐 PCR이든 이런 타액 PCR이든 이런 검사들을 좀 세팅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도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는 이제 국내외에서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가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해외로 왔다 갔다 할 경우에 이 자가격리를 좀 면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어떤 식으로 이 정책은 좀 가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외국에서 보기엔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해 보일 겁니다.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에서 이제 입국하시는 분들의 격리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국내에 있는 사람과 이제 비슷한 정도의 그런 관리 정책을 펴야 된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방 접종이 완료됐다 그랬을 때는 이제 국내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동일하게 이제 좀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이제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